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라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의 선거 승리를 현금화하는 방법, 그리고 뉴욕 시장 에릭 애덤스 사건과 사법부 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선거 승리를 어떻게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멜라니아 트럼프의 다큐멘터리 계약.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자신의 퍼스트 레이디 경험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핵심 내용. 멜라니아는 아마존을 비롯한 여러 스튜디오의 다큐멘터리 판매를 시도했습니다. 아마존은 무려 4천만 달러를 지급하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아마존이 다큐멘터리에 지불한 금액 중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디즈니는 1,400만 달러를 제안했지만 계약을 따내지 못했고 넷플릭스와 애플은 입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래의 의미는? 아마존이 거액을 지불한 이유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멜라니아는 계약금의 70% 이상을 직접 가져갔다고 합니다. 둘째, 트럼프 도서관과 법적 합의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도서관을 위해 거액의 기부금을 모으고 있으며 법적 소송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기업과 투자자들이 트럼프 가족 및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에 약 8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기업들이 트럼프와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X는 1,000만 달러를 트럼프에게 지급했습니다. 메타 역시 2,500만 달러를 지급하며 소송을 해결했습니다. 결론. 트럼프는 선거 승리를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과 합의금 중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으로 들어가지만 트럼프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액도 상당합니다. 셋째, 기업 및 투자자들과의 거래.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선거 이후 여러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하며 주식시장에서도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핵심 내용. 돈 주니어가 들어온 제조업체 어뉴주얼 머신즈의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후 회사의 주가가 249% 급등했습니다. 보수적인 기업을 위한 투자회사인 1789 캐퍼털의 파트너로 합류하면서 자신을 반 깨어있는 기업가로 홍보했습니다. 퍼블릭스퀘어 홀딩즈의 이사회에 합류한 후 주가는 270% 상승했습니다. 결론. 트럼프 가족은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해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트럼프의 영향력을 활용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넷째, 암호화폐 사업과 주식시장 활용.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자신을 크립토 대통령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달러 TRUMP와 달러 MLANIA라는 암호화폐 토큰을 출시하여 15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가족은 암호화폐 관련 벤처를 설립하고 디지털 토큰을 판매하여 3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중국 출신의 암호화폐 사업가 저스틴 선이 7,500만 달러 상당의 트럼프 토큰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 트럼프는 암호화폐 시장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암호화폐 사업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트럼프의 선거 승리 사업 기회로 전환.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순히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선거 승리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뉴욕 시장 에릭 애덤스의 형사 사건과 이를 둘러싼 사법부 내부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청에서 또 한 명의 스타 검사가 사임했습니다. 이는 애덤스 시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기각하라는 법무부의 압박 때문인데요. 이 사건은 미국 법무부 내부에 심각한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첫째, 뉴욕시장 에릭 애덤스의 뇌물수수 혐의. 뉴욕시장 에릭 애덤스는 뇌물수수 및 공권력 남용 혐의로 연방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검찰은 애덤스 시장이 10만 달러 이상의 여행, 특정과 기타 혜택을 후원자로부터 받은 대가로 공식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불법 이민 단속과 연방정부의 범죄 대응 정책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애덤스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의 입장. 그는 나는 내 권한을 거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심화되면서 법무부와 뉴욕 검찰 간의 내부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법무부의 기소기각 압박과 내부 반발. 이 사건의 가장 큰 논란은 법무부가 검찰의 애덤스 시장의 기소를 기각하라고 압박했다는 점입니다. 핵심 내용. 법무부 2인자 대행 에밀 보부는 뉴욕 검찰청에 애덤스 시장의 기소를 기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애덤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대가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내에서도 이 조치는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검찰의 반발. 뉴욕 연방검찰청의 스타 검사 헤이건 스코트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며 사임했습니다. 스코트는 사임서에서 검찰의 권한을 이용해 선출된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청을 이끌던 다니엘 사순 역시 이에 항의하며 사임했습니다. 셋째, 스타 검사들의 연쇄 사임 사태. 법무부의 기소 기각 압력에 반발하며 검사들의 연쇄 사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임한 주요 인물들. 헤이건 스코트는 뉴욕 검찰청의 스타 검사, 사임하며 법무부의 불법적 개입을 공개적으로 비판. 다니엘 사순 맨해튼 연방검찰청 대행, 애덤스 기소를 기각하라는 지시에 반발하며 사임. 법무부 소속 검사 5명 사건 기각 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순번이 되자 사임. 검찰 내부의 반응. 뉴욕 검찰은 법무부가 사건을 강제로 기각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임한 검사들은 대부분 보수 성향이며 이전에 대법관 서기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법무부가 정치적 이유로 사건을 조작하려 한다면 법치주의가 훼손될 위험이 큽니다. 미국 역사상 검찰 내부의 최대 갈등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넷째, 정치적 압력과 법원의 대응 가능성. 이 사건은 단순한 검찰 내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대응 가능성. 연방지방법원 판사 대의로 가 법무부의 사건 기각 요청을 엄격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음. 판사가 직접 개입해 독립적인 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음. 하지만 법무부가 검찰 기소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막을 방법이 제한적일 수도 있음. 전문가들의 의견. 뉴욕 변호사 로버트 프렌치먼은 판사가 법무부의 결정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법무부를 강제로 기소하도록 만들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섯째, 에릭 애덤스 사건이 남긴 의문점.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뉴욕시장의 부패 스캔들이 아닙니다. 미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사건입니다.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 맞서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